너 정말 짜증나. 바보야. 나한테 말 걸지 마. 내가 일부러 당신을 무시하고 있다는 걸 모르시나요? 나는 저녁을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만든 음식을 누가 먹을까요? 쓰레기보다 적습니다. 오하. 내가 미움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게 믿겨지지 않는다. 당신은 이해력이 너무 낮은 푹 빠진 여자예요. 나는 아빠와 함께 있으면 정말 멋져요. 그래서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나가려고 해요. 집에 머물면서 딸이 안전하고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면 그리고 당신에게 있어 경찰서와 당신 딸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좋았습니다. 이런 착한 남편에게 이 쓸모없는 아내가 도대체 무슨 불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둘은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하며 집을 나갔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저는 몇 년 전에 재혼해서 한동안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내 딸이 사춘기를 맞이한 후 딸과 남편은 나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나는 그런 생활이 도저히 참지 못해 너희들을 위해 밥을 지어주었다. 제대로 먹어라. 그것이 내가 들었던 것입니다. 내 딸의 이야기라면 아마도 아직 반항기에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남편조차도 딸이 나를 사슴처럼 대할 정도로 자신을 미워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실, 그는 딸에게 경고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나는 혈연관계인 딸을 잘 키우기 위해 미혼모로서 엄청난 노력을 하며 열심히 일했던 시절 또한 있다 하지만 내 딸에게는 지금까지 자신을 키워준 친어머니보다 낫다. 세련된 가게를 아는 초보 아빠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집에 남아 혼자 요리한 음식을 먹습니다. 하지만 중년 여성이 세 사람이 먹을 양을 다 먹을 수는 없습니다. 작동하지 않는 물건을 쓰레기통에 버리기에 딸의 말이 나에게 돌아왔다. 당신이 요리한 음식을 누가 먹을 것인가? 쓰레기보다 적습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 반복되어 더욱 슬픔에 잠겼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제 이름은 한다나오코이고 초등학생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였습니다. 몇 년 전에 재혼을 했고 지금의 남편은 나와 잘 어울리는 다이스케이기 때문이다. 츠카사였어. 상사라고 불러도 나보다 나이가 많지 않은데 일을 하다 보면 그 사람 정말 나와 같은 나이일까? 그녀는 너무나 믿음직스러워서 미혼모인 나에게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있었던 아이가 아무리 많아도 착하고 친절한 남자를 만나면 가슴이 설렌다. 이런 이유로 나는 다이스케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솔직히 저는 딸 친구가 성인이 될 때까지 그 친구와 바람을 피울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도 포함해서 셋이서 같이 나가면 다이스케가 나뿐 아니라 타마미도 챙겨주기 때문에 새로운 가족의 모습인 것 같다. 나는 것들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다이스케와 함께 있고 싶은 마음, 아빠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리고 여자로서의 그런 마음들, 엄마로서 계산한 결과 결국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결혼했을 때 다이스케가 앞으로는 내가 당신을 돌보겠다고 말했어요. 전업주부가 되어 달라는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억지로 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미혼모였을 때뿐만 아니라 전 남편과 함께 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은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전업주부가 평생을 의미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때가 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이것이 전국의 주부들을 화나게 할 발언인가? 어쩌면 지금까지 나는 일과 집안일을 모두 하고 싶지 않고 둘 중 하나만 하고 싶었습니다. 이것만 하고는 못 살아. 타마미는 최고일 뿐이야. 그것은 저절로 빠르고 건강하게 자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알려주시겠어요? 하지만 토모미는 그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는다.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 나이대였기 때문에 그다지 강하게 공격할 수는 없었다. 나는 그가 반항적인 시기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유 없이 엄마와 거리를 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사실 제가 토모미 나이쯤 되었을 때 엄마에게 가혹하게 대하는 것 같아서 딸이 나만 챙겨준다면 그런 일이 생기면 한동안은 버틸 것 같아요. 그러나 나의 행동으로 인한 피해는 나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전 남편에게도 전화했어요. AI. 토모미에게 전혀 연락할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야? 약속을 지켜주세요. 토모미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친아버지인 전 남편은 분노한다. 당신이 나에게 전화했어요. 전화를 받았을 때 나도 놀랐다. 지금까지 그 사람이 별로 안 싫어하는 것 같더라. 이 토모미는 성질이 급한 전 남편을 만나러 갔다. 도박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가 변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나는 이혼을 선택했지만 여전히 토모미를 내 딸로 여기고 있다.
그 사람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요청에 따라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났습니다. 남편으로서 그는 쓰레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친딸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은 알겠으니 나도 약속할게. 제대로 나는 그에게 아버지를 만나러 가라고 불평했다. 물론 내가 그렇게 말하라고 고집한다면 지금의 아버지는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을 때 따라오신다. 확실히 맞는 말이지만 토모미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상황 때문에 아버지가 변한 것 같다. 그것은 그럼에도 전 아버지를 만나러 가라고 현 아버지와 사이좋게 지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어쩌면 나쁜 일인지도 몰라.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서 당신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게 당신이 나에게 말하는 것인데 나는 당신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현 아버지가 나에게 전 아버지를 만나러 가자고 하는 게 뭔가 이상하다. 솔직히 저도 호불호가 갈리고 별로 좋은 예감이 안 들어요. 그래서 해외에 나가면 부모님과 이전, 지금 같은 것들을 얘기해요. 개념이 없다고 하더군요. 여기는 일본이기 때문에 나오코가 어떻게 해야 할지가 문제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속되지는 않았어. 내가 사랑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아버지로서 나도 아버지가 나에게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쩌면 나의 보이지 않는 태도가 오이시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며칠 후 그는 나를 사슴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이 정도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좋은 어른이 나를 무시할까봐.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둘 만큼 나는 무감각했음이 틀림없다. 그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앞에는 전 남편밖에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랬을 수도 있어요. 난 곤경에 빠졌어. 물론 나는 그럴 생각이 없었고 전 남편에게도 내 아이를 볼 권리가 있었다. 그냥 그럴 줄 알았는데 그리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전 남편도 제가 딸을 수용하고 싶지 않다면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바로 무엇을 쫓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바일 것입니다. 그때부터 다이스케와 나는 더욱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이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져만 갔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물론 상대방이 나에게 말을 걸지는 않습니다. 말을 걸어도 전혀 반응이 없고 휴일에도 마찬가지다. 나에게는 아무 말도 없이 다이스케와 단 둘이서 어디론가 갔다. 그래서 나는 대부분의 휴일을 집에서 혼자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아야 하는데 마음속에 외로움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낍니다. 조금이라도 소통하고 싶어서 같이 가서 저녁 먹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여기 계세요? 물어봐도 소용없어. 물론 같이 나가지는 않는다는 것은 당연하다. 난 상관없어. 부모와 자식 관계는 나쁜 것보다 낫다. 하지만 음식이 필요한지 아닌지 말해주세요. 식사는 낭비가 되고 만들어도 먹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성공하지 못한다면 나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저는 전업주부인데도 집안일을 게을리하는 편이에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니야? 생각해보면 내가 무슨 짓을 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나는 매일 집안일을 하는데 그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섬세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 어느 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내 자신을 때리는데 다이스케와 내 우정은 잘 지켜져야 한다. 5시즌을 평소보다 더 강하고 환하게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어요. 이제 잠시 내 말을 들어보세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들의 얼굴을 보니 그 친구는 분명 낮에도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당신은 터무니없는 말을 했고 너무 짜증나고 나한테 개자식처럼 말을 하고 있어요. 절대 안 돼. 내가 일부러 당신을 무시하고 있다는 걸 모르시나요? 나는 저녁을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만든 음식을 누가 먹을까요? 쓰레기보다 적습니다. 미움받는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해심이 부족한 사람과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그렇죠. 아빠가 만들어준 한 끼, 아빠랑 엄청 세련되고 엄청 맛있는 밥 먹으러 갈 거예요. 직접 처리하거나 그냥 버리십시오. 도대체 어디서 그런 더러운 말을 한 걸까? 전 남편의 영향을 받았나요? 타모미가 저에게 욕했던 말은 전 남편이 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닮고 싶지 않은 사람이 바로 자신을 닮은 사람이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타모미 옆에 있어요. 서서 내 사랑을 바라봐요. 역시 아이가 이런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니 조금만 주의해 주세요. 그럴 거라 생각했는데 하지만 다이스케는 화를 내기는커녕 웃으며 나에게 말을 걸었다. 글쎄요. 집에서는 조용히 있어야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타모미짱이 맛있는 걸 먹도록 할게요.
그리고 당신에게는 케프와 당신의 딸이 잘 지내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이런 친절한 남편에 대해 아내는 뭐라고 말할지 궁금합니다. 두 사람은 사실이라고 말하며 집을 나갔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집에 남아 혼자 만든 음식을 외롭게 먹습니다. 하지만 중년 여성이라면 3명이 먹을 만큼의 요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 먹을 수가 없고 잘 보관되지 않는 것은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내 딸의 말이 나에게 돌아왔다. 당신이 요리한 음식을 누가 먹을 것인가? 쓰레기보다 적습니다. 그 말이 내 머릿속에 울려 퍼진다. 더 많은 슬픔에 습격당해 무엇을 위해 사는지 궁금해. 그 이후에는 딸아이가 나에게 말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는 내가 다니는 대학을 사랑한다고 결심하기도 한다. 취업하고 싶은지, 고등교육을 받고 싶은지 물었을 때 나는 그것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재혼하셨으니 혈연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복통으로 낳은 딸이 이제 막 인생을 시작하는데 나는 그 딸과 아무 관계도 맺을 수 없다. 난 할 수 없어. 나는 너무 외롭고 무엇보다도 내가 당신을 위해 해준 모든 것이 그리워요.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납니다. 더 이상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나도 생각이 있어요. 다음 날 나는 주부로서의 노동을 반대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나는 요리, 빨래, 청소만 혼자서 한다. 목표는 다이스케와 토모미가 집이 황폐해지는 것을 보고 뿌리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있을까? 그러나 아이를 낳는 것은 부모의 자아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토모미가 혼자 서기 전까지는 토모미의 옆에서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날, 토모미가 대학을 졸업한 날, 나는 나와 다이스케 사이의 이혼을 직면해야 할 것이다. 그날, 토모미의 대학 졸업식을 보러 갔던 다이스케가 집에 돌아왔다. 그녀는 모르는 남자와 동행했습니다. 언뜻 보면 진지해 보였지만 당신의 역겨운 미소를 보면 믿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자 남자는 천천히 스마트폰을 꺼내 방에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왜 이런 짓을 하는지 궁금해요. 난 전혀 몰랐어. 헤이, 왜 그렇게 소란스러운 걸까요? 토모미 졸업식에 가보셨나 봐요. 다이스케의 친구는 누구입니까? 나는 다이스케에게 그가 그것에 대해 뭔가를 할 것인지 궁금해서 물었다. 놀랍게도 답장이 왔습니다. 뭐야? 전업주부라서 불을 버렸잖아. 증거를 확보하고 있어요. 그는 내 친구이자 변호사입니다.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요? 불을 피울 때는 이렇게 해야 했어요. 너희들이 나를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대했기 때문이 아니다. 변호사인 듯한 다이스케의 친구가 끼어든다. 부인, 그에 대한 증거가 있나요? 다이스케와 그의 아내는 지금 실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나도 다이스케와 그의 딸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불을 버려서 많이 고생했다고 들었죠. 이혼 시 의사 비용을 가져가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상해요. 이혼이 승인되더라도 그런 일에 대해 정말 의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괜찮아요, 부인. 법정에 가도 돼요. 하지만 그런 일이 생기면 만약 당신이 전임 사법관이라면 끝까지 싸울 자금이 있습니까? 이제 더 짧은 시간에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처음부터 이길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법조계에 종사하면서도 공평하지 않게 다이스케에게 말을 거는 친구. 다이스케와 토모미가 나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다. 그런 사람에게 아무리 소리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이스케의 친구가 말했듯이 저는 저축한 돈이 없는 전업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를 고용할 여유도 없는데 최소한 도움이라도 빌려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 남편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가 그런 일로 내 진지함을 앗아간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방금 당신은 엄마가 되기에는 실패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이스케 친구 말대로 해서 이혼 서류를 접수했어요. 진지함을 빼앗기고 단기 지불금을 지불하기 위해 빚을 져야 했습니다. 좋게 말하면 내 삶에서 해방됐지만 나쁘게 말하면 모든 것을 잃었다. 나는 살아남기 위해 새로운 직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부모님은 아직 살아계실 것입니다. 곽순아는 첫 결혼 중에 헤어진 이후로 그와 연락한 적이 없습니다. 더 이상 당신에게 의지할 수 없으니까 저를 정규직으로 채용해 줄 수 있는 곳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영상업계에서 일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일을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를 잡고 있었지만 블랭크 마루세대. 나는 모든 면접에 실패했다. 그 결과 저는 여러 개의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일어난 일입니다. 중 하나 호텔 청소부로 일하던 시절 쓰레기를 수거하러 사무실에 갔을 때 감시 카메라 영상을 보았습니다. 이전에 본 사람의 이미지가 표시됩니다.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그게 제가 좋아하는 거고 모자를 써서 얼굴은 안 보이지만 내 옆에는 헤어진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모르는 여자가 있다. 나에겐 이미 새로운 여자친구가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하던 중 한 가지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설령 그렇더라도 내 사랑이 나를 속이고 있었던 건 아닐까? 결혼 기간 동안 그가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를 찾으면 빠른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잠시 기회를 잡아보기로 했습니다. 호텔 감시 카메라의 영상입니다. 동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청소 아르바이트로 구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서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단 하나뿐이다. 나는 업무의 일환으로 사무실에 합류하게 될 것이며 내 사랑이 다시 호텔에 오기를 바랍니다. 스마트폰으로 감시 카메라 영상을 녹화하려는 작업은 꽤 세밀합니다. 레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슬픔과 분노로 미칠 것 같았어요. 애초에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정보를 너무 많이 주지 않으면서 행운의 요소가 높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 같습니다. 다시 사무실 청소를 하던 중 내 사랑이 감시 카메라 쪽으로 옮겨갔다. 그것은 게다가 이번에는 여성과 동행했고 모자를 쓰지 않아 얼굴도 가려지지 않았다. 이것으로 불합리한 상황을 억제할 수 있다고 확신했을 때 나는 옆에 있는 여자의 정체를 알아차리고 너무 충격을 받아 힘을 잃었다. 내 손에 쥐고 있던 스마트폰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지만 나는 아직도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다. 숙련된 기술자만 채용직설적으로 말하면 나는 초라한 삶을 살고 있다. 나이가 들수록 일할 수 있는 곳은 적어진다. 지금도 그는 호텔 청소부로, 다른 곳에서는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다. 나는 남자에 대한 불신에 빠졌다. 그 이후로 제대로 된 관계를 맺은 적도 없는데 정말 좋은 일이에요. 다시는 못하겠다. 길이나 사생활이 재미가 없다. 나는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거의 매일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스스로 대답해보세요. 한 발짝이라도 잘못 디디면 길을 잃을 것 같은 날, 그때 어떤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상대방은 토모미였습니다. 김이 무거웠던 기분은 더욱 깊게 가라앉아 내가 전화를 받자마자 토모미는 나에게 결혼식에 참석해달라고 부탁했다. 10년 만의 대화임에도 불구하고 속에는 없고 요구사항만 있었습니다. 1분, 1초라도 빨리 대화를 끝내고 싶은 모양이다. 하지만 그건 나도 마찬가지다. 아니, 내가 왜 지금 나타나야 하는데, 결혼식은?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토모미도 나도 그러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는 전화로 다시 소리쳤다. 꼭 그렇게 불러야 하는 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이유를 묻자 토모미는 마지못해 이야기를 시작했다. 토모미가 결혼하는 사람은 대기업의 은인인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식은 많은 사람을 초대하면서 상당히 경직되게 치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식에도 불구하고 토모미의 부모는 함께 있지 않다. 아무래도 상대방의 부모님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토모미의 시어머니에 따르면 토모미는 죽지도 않았다고 한다. 아버지의 부모님이 함께 있지 않다는 것은 나쁜 인상을 줍니다. 사실인지 거짓인지에 대한 소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작은 소문이 있습니다. 때로는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 사회의 밑바닥인 나에게 나는 한때 대기업 사장의 부인이기도 했다. 대체 아이디어 등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아버지 토모미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앞으로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소환해야만 한다. 안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서 토모미는 어떻게 부탁해야 할지 모른다. 아니면 그럴까요? 강압적으로 그리고 그런 태도로 대우받을수록 지난 10년 동안 내 삶은 점점 더 음란해졌습니다. 나는 토모미는 대답이 아니요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요? 농담하지 마세요. 엄마한테 올 거라고 이미 말했어요. 나는 그에게 자신의 업무 경험을 활용해 예능 영상도 만들겠다고 말했다. 10년이 지나도 토모미는 나와는 달리 성격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이기적인 것 같다. 왜 내 의견도 듣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걸까요? 그런데 혹시 오락용 영상을 만들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청첩장 및 예능 영상 자료는 추후 보내드릴 테니 행사 당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들어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렇게 많이 말하면 결혼식에서도 말할 거예요. 저도 최고의 영상 만들겠습니다. 맞습니다. 토모미는 어머니에게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그런 일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글쎄요, 아마 그 목소리를 듣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결혼식 당일
타마가 거행할 장소는 우리 집에서 가깝습니다. 자전거로 갈 수 있는 거리였지만 추운 옷을 입고 있어서 버스를 타야 했습니다. 사용하다 대기업이 화끈한 게 사실인 것 같고 그 인기가 확고해지는 것 같다. 행사장은 꽤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 모두는 고급스러운 양복과 드레스를 입고 있습니다. 내 싸고 낡은 차가운 옷은 그곳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사실 눈을 마주친 산트레인 사람들이 살짝 설명을 해줬는데 그 눈빛이 제 강점이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예식이 시작되고 신부님이 목사님 앞에 섰습니다. 그 후 토모는 다이스케와 팔짱을 끼고 버진 로드를 걸어간다. 그 순간 저와 눈이 잠깐 마주쳤는데 제가 입고 있는 옷도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나리는 내 앞에서 주름을 잡았다. 의식은 계속되고 히로엔으로 이동합니다. 케이크 발표와 사진 촬영을 마치고 드디어 엔터테인먼트 존으로 향합니다. 제가 만든 영상이 공개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영상은 스마트폰으로 만들었지만 제 낡은 뇌를 사용했습니다. 위에 서서 그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으로 시작되었는데 나중에 보니 꽤 볼만한 것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입니다. 그리고 점차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대학생이 되었을 무렵에는 장소도 조금 바뀌었다. 불안한 분위기가 장소를 둘러싸기 시작했다. 어쩔 수 없이 화면에 보이는 건 다이스케와의 동물원 사진뿐이다. 아무리 아버지와 가까운 사이라도 그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낄 것이다. 그리고 드디어 결정적인 영상이 공개됐다. 집 밖에서 몰래 찍은 그래픽 사진이었다. 이야기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토모와 다이스케의 활약을 보여줍니다. 감시 카메라 영상에서 다이스케가 호텔에 들어가는 것을 본 그날 내 옆에 있던 여성 성별의 진정한 본질 함께 있었고 그들의 외모와 분위기는 아버지와 딸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남자와 여자의 모습입니다. 그 영상을 봤을 때 나와 다이스케는 지금까지 했던 일을 반복했습니다. 다음 단계의 돈을 훔쳐 나를 쫓아낸다는 말의 의미를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됐다. 나도 모르게 토모와 다이스케가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맺고 있어서 내가 방해가 됐다. 이것은 단지 속임수일 뿐인 소동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윤리가 너무 부족해서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즉시 단념하고 일한다. 그냥 호텔이게. 러브 호텔이라면 등등 다이스케와 토모를 신문할 수도 있었지만 호텔에서는 부모와 자식뿐이었다. 나는 밤을 지내러 오는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들었다. 끝은 끝이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고객들이 제가 그런 습관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직장에서 해고될 수도 있는 지루한 곳입니다. 본능적으로 그들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 이상의 관계라는 것을 알았지만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한때 그들에게 복수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10년 뒤에 두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복수할 기회가 생겼다. 영상 제작 요청을 받자마자 바로 돈을 다 써버렸어요. 나는 다이스케와의 현재 상황을 조사해달라고 업데이트 사무실에 요청했습니다. 나는 그 요청에 저축한 돈의 대부분을 썼습니다. 웃었습니다. 떠다니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 지옥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영상의 볼륨은 계속 커지고 타인의 목소리도 들려온다. 스피커에서 높은 볼륨으로 들립니다. 저기, 다이스케 씨는 나이가 많아도 아직 여자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결혼할 수 있다. 덕분에 앞으로도 돈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마치 인생을 얻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사운드 이미저로 부부놀이를 해야 한다는 게 귀찮은데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된다. 안아주면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타마미인이 떠있다고 자랑스럽게 선언하네요. 하하하. 난 아직도 그 새끼한테 질 수가 없어. 아니면 사운드 이미저 꼬마라도요. 안타깝다. 아내와 아버지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지 몰라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저속한 웃음소리가 행사장을 가득 채웠고 음향 영상 제작진들의 노고는 무산됐다. 토모미를 노려보면서 얼굴이 새빨개진다. 하지만 그녀는 조금 미안해합니다. 이제 토모미의 본성을 알았으니 결과는 엇갈립니다. 열심히 일하는 장인어른은 영상의 끝부분을 보고 그 영상을 만든 사람인 나를 쳐다본다. 금내 아들의 결혼식을 망친 내가 미워하겠군요. 어머니는 서둘러 사회자에게서 마이크를 낚아채고 결혼식을 취소했다. 당장 영상을 멈춰달라고 소리치고 있어요. 나 역시 그 사람 입장이라면 똑같이 할 텐데 그런데 그 영상이 나와도 난 멈추지 않을 것 같다. 이유는 간단해요. 이 결혼식장은 제가 계약직으로 일하는 곳이고 동료들이 제 돈을 보관하려고 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협력을 요청했다.
이번 일로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겠지만 10년 동안은 복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그것을 할 수 있었다.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올려다보기가 너무 부끄럽나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된 책상 뒤에 웅크려 앉아있는 마코토다. 그는 나에게 달려와 분노를 드러냈다. 그 전에 온조지는 그의 사랑의 공격을 받아 사람들을 잊기로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말을 타고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다가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도 다이스케는 나에게 원한을 풀고 싶어하는 것 같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이해하니 나중에 사슴이 되어 공연장을 떠났습니다. 다이스케와 쿄시는 결혼식에서 자신들의 비밀을 폭로하고 새 열차의 웃음거리가 된다.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산신샤의 누군가가 자신과 다이스케의 영상을 유출한 것 같습니다. 동안해당 현장을 촬영해 SNS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그러한 게시물은 즉시 삭제된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인터넷에서는 바다에 방출된 것들이 단순히 사라질 리가 없습니다. 교신과 다이스케는 결혼식에서 금지된 관계가 드러난 남녀로 이치야쿠 토키가 됐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다이스케가 회사를 맡게 되었고 그의 공동부모가 고토부키 타이샤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 점점 두려워진 것 같습니다.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 거예요. 또한 경찰서장인 다이스케와도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 지난 몇 년간이 제가 지금까지 느껴본 것 중 가장 행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닌데 그러나 행복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 가족은 나를 귀찮은 사람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토모미는 나에게 가장 먼저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미혼모로서 나는 싸우고 말을 듣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부양하기 위해 일해야 한다. 그리고 토모미와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외로웠어요. 갈등이 없을 리가 없겠지만 재혼한 지 몇 년이 지나면서 우리는 심각한 싸움을 한 적도 없고 특별히 특이한 행동을 한 기억도 없습니다. 그가 비난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실은 내가 나도 모르게 나를 괴롭히는 일을 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따위 해야지 못하는 것을 남겨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시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안녕 토모미, 무슨 일이야? 내가 뭔가 잘못했나요? 당신은 숨이 막힌 것 같습니다. 나는 다이스케가 아닌 전 남편에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아는지 물었습니다. 거기에 있었으니까. 전 남편도 SNS로 결혼식을 보고 갑자기 연락이 왔기 때문이다. 연락을 했어. 하지만 편할 때만 아버지를 이기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비난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다. 내가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을 때 위로의 말이라도 해준다. 비록 글은 못 썼지만 정말로 화를 내면 다이스케에게 책임을 물게 하라. 모토쿄가 그 사람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전 남편이 다이스케를 찾아온 것 같다. 당시의 상황은 말로 표현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이스케의 보지는 전 남편에게 빼앗긴 것 같습니다. 그 결과 다이스케는 수술을 받고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으나 3개월 된 아기가 부상을 입었다. 나는 당신을 쫓아갈 것이다. 남자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전 남편이 경찰에 체포됐죠. 토모미는 불복종이라는 낙인에 더해 범인의 딸이라는 낙인도 받게 됐다. 이미 토모미가 사회에 복귀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런데 나는 그 여자다. 결혼식장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놀라웠던 것은 토모미의 전처, 즉 온조시의 아버지 협회였다. 회사에서 일할 수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드디어 공상을 하고 있는 줄 알았으나 한저씨의 아버지에 따르면 이것은 확실히 현실입니다. 당신의 행동이 없었다면 내 아들은 결국 끔찍한 사람과 결혼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일부 다처주의자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수를 생각하더라도 포기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해냈고 나는 하지 않았습니다. 끈기가 강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이로써 나는 회사에서 시중보다 높은 연봉을 받으며 정규직 직원으로 일할 수 있었다. 그것은 되었다. 나중에 직원으로부터 이 사장이 꽤 특이한 사람인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그 괴상한 사람 덕분에 나는 한계에 부딪히며 살아온 삶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